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미 증시가 대부분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지난번 요 하락 때하고 비슷하게 자, 여기서 또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경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증시라는 것이 그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어, 뭐랄까 좀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고점이 기다리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바로 떨어지던가 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차트를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이제 본 거죠. 이제 금리라던가 뭐 경제라던가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지표를 빼고 이 증시 차트를 테크니컬하게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죠. 음. 이론은 간단합니다. 예. 여기를 반복할 거다. 음. 이렇게 이제 길게 올라갔으면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날 거다. 여기도 이제 길게 이 정도면 길게 올라간 거니까 이 초록색 50주선인데요. 이 50주선을 깨고 자 여기서 이제 50주선을 깨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를 놓고 테크니컬하게 본 거고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금리 인하 시기를 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것은 돈을 풀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고 해서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럼 보통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거 금리 인하를 앞으로 1년 동안 할 거니까 이 상승세만큼일지 모르겠지만 이 반절 정도만큼은 좀 더 간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예, 6개월 좀 길면 8개월 정도는 상승을 더 한다. 그런 거죠. 예. 그러나 가도 거기가 고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고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것이 이 꺾이는 시점이 지금이냐, 한 6개월 뒤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하락을 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니까 상승이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금리 인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중립금리인 3%, 뭐 3.2%, 뭐 3.5%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요 금리 인하라는 힘을 받고 올라가는 증시의 힘은 약화될 거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우선 금리 인하의 그 어떤 힘을 받아서 좀 뭐 갈 수도 있다. 예. 가더라도 거기가 고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는 게 요번에 바로 내리느냐, 좀 올라갔다 내리느냐, 아니면 좀 더 갔다가 내리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이 발생됐을 때 여기서의 투자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제 그걸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더 리서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런 변곡점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어제도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에 어, 오래되고 많이 올라온 상승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도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반응들이 격해요. 움직임들이 크게 올라갔다, 크게 떨어졌다, 크게 올라갔다, 크게 떨어졌다, 막 이러거든요. 이것은 좀 전형적인 좀 고점 징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전저점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지지가 될까, 저 전저점이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런 어떤 생각도 드냐면, 보통 이제 변곡점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세력들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제 많이 삽니다. 한 25% 정도 이상 타고, 그다음에 여기 전 고점이 돌파될 때 여기서 한 15% 정도 추가를 하고, 또 여기가 돌파가 되고 여기 돌파될 때, 전 고점 돌파될 때 또 이제 분할 매수로 한 10% 정도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물량을 더 많이 실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하긴 하지만 추가 매수 양은 줄어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돌파를 해서 올라가더라도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돈이 막 왕창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참 비싸진 가격을 더 힘차게 밀어 올리려면 여기서 완전 돈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바로 돈을 쏟아 부었던 때가 여기입니다. 예. 돈을 완전히 쏟아 부어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지지 받을 수 있다, 아니다, 못 받을 것이다, 깨질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하락 요인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다시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 그다음에 ISM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이제 반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쭉 그런 일이 없이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지표들이 안 나오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죠. 또 비슷한 일이 또 터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이 스트레스를 좀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공포가 이제 상상이 된 거잖아요. 이걸 바로 일신 우일신, 이걸 바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다시 이제 희망차게 밀어 올려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바로, 이건 하루 이틀이 중요합니다. 요거 요대로 공포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면 쭉 밀려버리게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바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요때처럼 대량의 저가 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바로 요때 이제 뭐냐면 우린 돈 많은 미국이야. 예. 우린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냥 쫙 올려버리는 거죠. 아, 역시 미국은 강하구나. 예. 이제 그런 면모가 요번에도 나올지 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음봉이 크게 나왔죠. 이럴 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큰 양봉으로 이걸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 역시 미국은 강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음봉을 이제 바로 큰 양봉으로 덮어 씌우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어쩔 수가 없겠다.
그 지금으로서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자, 테슬라는 어제 이제 그 좋은, 그러니까 이 연휴, 제가 연휴 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연휴 끝나고 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워너브로더스 그 촬영장, 거기서 이 로보택시 발표회를 한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8월 8일 한 달을 앞두고 7월에 무슨 이 뭐냐면 초대장이라던가 그런 게 발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초대장이 발송이 됐는지 그 무슨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있죠? 예, 포스터가 나오면서 이 초대장이 발송이 되고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큰 변경 없이 이제 행사가 치러지겠구나.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블룸버그인가 어딘가에서 지금 나온 뉴스인데 예, 워너 브로더스 그 촬영장에서 로보택시 발표를 한다. 이거는 테슬라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근데 촬영장이라는 것이 이제 이 도시 모양을 이제 미니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위기의 주부들 세트장도 있고 한 동네 미국의 한 동네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그 가상의 이제 그 촬영장에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교통 통제를 하고 로봇 택시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면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딱 나와서 동네를 유유히 막 돌아다니면서 행사장까지 딱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차가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선보이고 이것을 뭐 언제까지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이 가격은 뭐 2,900만 원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발표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상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화 되니까 워너 촬영장에서 발표회 하고 왜 하필이면 워너 촬영장일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했겠죠. 거기서 막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 그 연출을 쇼를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스마트 서번 같은 경우도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배포를 했고 그리고 운전 잘하더라 이런 거. 그래서 요번 이제 발표는 상당히 좀 기대도 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버처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위치에서 이제 우버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 어플로.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어플을 만들어서 우버 택시 부르듯이 이 테슬라 택시를 부르면 이 테슬라 택시가 가만히 나 서 있는 여기로 쭉 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개인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냐. 왜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람이라도 쳐서 죽이면 책임 소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인이 이걸 막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고요.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다 이렇게 딱 해결을 보고 그렇게 더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박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로보택시 발표에 이제 더해서 이제 저가형 자동차까지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대박이겠죠. 저가형 자동차가 내년 뭐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도 멋있게 나오고 정말 심플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박이겠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예상이 됐는데 아쉽게도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뉴스 이 상황이 된 테슬라의 상승하는 날 시장이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여기서 잘 견뎠어요.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 막 급락하고 있을 때 자 엔비디아 보세요. 쭉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테슬라는 저 로보택시 호재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시 테슬라 주가를 바라볼 때 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역시 어렵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예, 역시 단독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V자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지지점을 만드느냐, 아니면 내리꽂느냐, 이런 건데요. 이 모습에서는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는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쪽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가다듬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